실전 모의고사 2회 41번, 42번 지문이에요. 적절한 이해래요. 뭐의 이해? 관계에 대한 이해. 뭐와 뭐 사이의 관계냐면은 역사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 여기 더 형용사 나왔죠? 그럼 뭐뭐 한 것. 즉 명사형으로 쓰입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The rich 하면은 부자인 사람들. The poor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The stupid 하면은 멍청한 사람들. 이런 것처럼 부유한이라는 단어에다가 더를 붙이면 부유한 사람, 부유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에다가 더를 붙이면 역사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 사이의 관계를 적절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대요. 왜 중요하냐면 뭐에 중요하냐면 발전에 중요합니다. 무슨 발전? Social Science와 Biological Science, 그러니까 사회과학과 생물과학 요거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오네요. There is, 뭐뭐가 있다 또는 있어야만 한다. 밀접한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한다. 뭐 사이에. 그럼 between A and B니까 뭐와 뭐 사이에인지를 봐야 되겠죠. The study of the unique events와 그 다음에 the generalization of a process, 이거 사이에 아주 밀접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고유의 이벤트를 연구하는 것. 근데 뭐의 고유한 이벤트냐면 주어진 역사적인 연쇄 안에서 고유의 이벤트를 연구하는 것. 자, 역사적인 연쇄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거 이제 궁금하실 텐데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보면 그 사건은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해서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이벤트가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뭐 산업화. 이게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 사건은 그냥 산업화라는 게 띡하고 일어난 게 아니라 뭐 자동차가 발명이 되고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뭐 방직 기술이 발명이 되고 인쇄술이 발명이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러면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고 뭐 새로운 역할이 뭐 부여가 되고 지위가 달라지고 이런 전반적인 모든 산업화의 측면들은 사실 여러 가지 사건들의 연쇄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들의 연쇄들이 하나의 산업화라는 커다란 사건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쇄들, 주어진 이런 연쇄들 안에 고유의 사건들, 이런 고유의 사건들은 이런 각각의 사건들을 말해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를 각각 고유의 그것들을 연구하는 것, 그것과 뭐 사이에 밀접한 상호작용이냐면 그것과 일반화, 그 뭐의 과정에 대한 일반화인데요. 어떻게 구성된 일반화냐면 연구함으로써 구성된 일반화예요. 많은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구성된 일반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례를 고유한 사례만을 연구하는 그런 각각의 사례에 대한 연구와 아니면은 이 여러 사례들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얻은 일반화. 그러니까 이 각각 이런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보니 이러한 공통점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얻은 일반화 있죠. 그래서 일반화와 그 개별 사건에 대한 연구, 이것 사이에 밀접한 상호작용이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옵니다. 비교적이고 종합적인 틀 안에서 연구를 하는 거래요.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종합하는 그런 틀 안에서 연구를 하면 일반화가 발생을 하겠죠. 뭐 비교해보니 이러한 공통점이 있더라. 그걸 종합해서 일반화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역사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은 이런 발전에 중요한데 역사적 연쇄, 즉 역사적 사건들의 연쇄 속 독특한 사건, 그 고유한 사건 하나에 대한 연구와 이러한 틀에서 많은 사례를 연구하며 구성된 일반화, 그러니까 고유한 사건에 대한 연구와 여러 사건으로 통한 일반화, 그 사이에는 긴밀한 상호작용이 있다 또는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연구는요, 고유한 사건에 대한 연구는 제공합니다. 데이터로 제공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로부터 일반화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그래서 from which가 데이터를 꾸며주고 있어요. 어떤 데이터냐면 일반화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로부터.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고유한 사건, 고유한 사례 이런 것들 연쇄적인 역사를 이루는 그 사건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연구하면 그게 제공을 하죠. 데이터로 제공해요. 근데 그 데이터로부터 일반화가 도출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일반화는 우리로 하여금 허용합니다. 이해하도록 허용합니다. 즉 이해하게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더 잘 이해하게 합니다. 과정을요. 어떤 과정? 꾸며주는 거죠. 작동했던 과정이에요. 어디에 작동을 했냐면 특정한 역사적인 궤적에 작동을 했던.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고유한 사건에 대한 연구로 얻은 데이터가 일반화를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일반화를 도출하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일반화 자체가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궤적. 이때 이거는 유니크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유니크한 거, 특정한 유니크죠. 그 특정한 고유한 그 어떤 사건의 궤적에서 어떻게 그 일반화가 작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화된 지식과 특정 사례에 대한 지식 이것이 서로 보완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가 도출되는 자료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독특한 사례 자체는 일반화가 도출되는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즉 일반화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일반화는 특정 역사적 그 발전 경로, 그러니까 특정 역사적 발전 경로는 그 독특한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독특한 사례에서 작동한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일반화를 통해서 이 독특한 사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독특한 사례는 일반화를 제공하고 서로 보완한다. 자,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그 밀접한 비판적인 연구를 특정 케이스, 특정 사례에 대한 밀접하고 아주 비판적인 연구를 무시할 수는 없다. 뭐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그 자료를 말하는 거죠. 자료, 일반화를 위한 자료를 위험에 처하는 것 없이는 무시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이 구문을 아셔야 됩니다. 구문은 여기다 정리를 해놨는데 cannot A without B 라는 구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A를 할 수 없다, B 없이는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문을 보시면 당신은 갈 수 없다, 해변에 갈 수 없다, 뭐 없이는 getting sand, 모래를 묻히는 거 없이는 everywhere, 모래를 사방에 묻히는 것 없이는 해변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이걸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걸 하면 반드시 이거 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해변가에 가면 반드시 모래가 묻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우리 본문으로 넘어와서 보면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아주 밀접하고 비판적인 연구를 특정한 사례에 대한 밀접하고 비판적인 연구를 무시할 수 없다. 즉 without 뭐뭐 이것 없이는 무시할 수 없다. 즉 무시하면 반드시 이거 한다라는 뜻이에요. 뭐 없이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제너럴라이즈 일반화를 위한 자료를 위험에 처하는 것 없이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좀 글씨가 작지만 그래도 봐보세요. 뭐뭐 할 수 없다. 이거 없이는 뭐뭐 할 수 없다 라는 말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무시하면 이렇게 된다. 일반화를 위한 자료를 위험에 빠뜨린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자세한 사례를 연구하지 않으면 그 특정 사례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자료들을 일반화를 할 수가 없다. 일반화하는 데 실패한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일반화와 특정 사례에 대한 연구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대해서 읽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렇게 면밀한 사건에 대한 특정 사건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일반화도 못한다. 즉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죠. 게다가 우리는 종종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궁금해할 만한 정확히 어떻게 특정한 역사적인 시퀀스가 예를 들면 호모사피엔스의 진화라는 이런 역사적인 이런 시퀀스가 어떻게 일어난 건지 우리는 궁금해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특정 사례에 대한 연구는 합당하기도 하고 또 일반화를 도와주기도 해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부터 여기 occurred까지는요. 특정 사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라고 하면서 뒷부분에 제시되는 내용은요. 여러 가지 사례를 연구해서 얻는 일반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볼게요. 반면에 it is
뭐뭐로부터이다. 뭐뭐로부터냐면 연구로부터이다. 많은 사례를 연구한 것으로부터이다. 이때 구문이죠. 주어는 진짜 주어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 한 것은 뭐 한 것은 우리가 형성하는 것은 이론의 몸체를 형성하는 것은 진화 과정에 관한 이론의 주된 몸체를 형성하는 것은 여러 사례를 연구한 것을 통해서이다. 그러니까 여러 사례를 통해 연구를 해서 진화의 이론에 대한 몸체를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특정한 사례, 하나만의 사례, 뭐 하나의 사례만 연구해서 진화의 전반적인 과정의 이론의 몸체를 형성할 수는 없죠. 여러 사례를 연구하고 비교하고 종합해야 진화에 대한 이론의 몸체를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이 진화도 그냥 일단 예시인 거예요. 그래서 no one historical trajectory,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적인 궤적 중에 어떠한 것도 no contains, 포함하지 않는다.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얻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지 않는데요. 아주 좋은 파악을 얻기 위한, 그러니까 충분히 파악할 만한 정보를 그 어떠한 하나의 역사적인 궤적이라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되어 연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파악이냐면 영향을 미치는 그 진화, 그것 자체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그런 과정을 파악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그 어떠한 하나의 역사적인 궤적이 다 제공해 줄 수는 없다. 여러 사건을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례를 연구해서 일반화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특정한 사례를 연구하는 것의 어려움, 한계점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 사례를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데이터가 소실된다. 왜냐하면은 기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특정 사례에 대한 기록이 좀 불완전해서 중요한 데이터가 소실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사례만을 연구하는 게 한계가 있겠죠.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또는 계보가 멸종했을 수도 있다. 연구해야 되는 그거 자체가 멸종을 했고, 그래서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계보라는 거는 리니지는 계보라는 건데요. 뭐 족보 이런 거 아시죠? 가문이나 혈통이 계승되어 온 그 연속성의 기록 이런 걸 계보 또는 족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가문 자체가 멸종을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그래서 직접적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 계보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실험이 아마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또는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또한 잠재적인 인과적인 변수가, 그러니까 특정 사례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어떤 원인과 결과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과적인 변수가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사례들 안에서 서로 연관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례들의 행동, 그 사례들의 어떤 양상을 이해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연구, 특정 사례 연구의 이런 한계점에 대해서 비교적인 방법은, 즉 여러 사례들을 비교해서, 특정 사례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례들을 비교해서 연구하는 이 방법은 rarely clarify 하면 clarify가 명백히 하다, 명확히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거의 명백하게 해주지 않는다. 이러한 케이스를 이렇게 하면 이게 이상하죠. 여기 rarely가 오는 게 아니라 종종, often clarify, 종종 명확히 해준다. 그러한 케이스들을 결론을 내리면 역사학자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역사학자들도 또한 과학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글은 특정 사례를 연구하는 것과 다양한 사례를 연구해서 일반화하는 것, 이게 서로 상호 보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과학자와 역사학자가 나오는데요. 이 과학과 역사, 과학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들을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게 사회과학과 생명과학에 유리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과학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은 이제 각각 뭘 의미할까요? 우리 과학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귀납적이죠. 귀납법이죠. 과학적인 사고는 귀납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연구를 해서 하나 일반화를 하는 거. 그게 이제 과학자들의 사고방식이고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라면 역사학자들은 사례들을 연구를 하죠. 역사적인 사건들, 특정한 사건들 사례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연구 방식과 역사학자들의 연구 방식들 이게 서로 보완을 이루는 만큼 과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이 필요하고 역사학자들 또한 과학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빈칸 채우면 우리가 특정 사례에 대해 면밀하고 비판적인 연구를 소홀히하게 되면 일반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위험에 빠뜨린다. 즉 특정 사례의 연구를 안 하면 일반화도 못한다 라는 말이죠. 호모사피엔스의 진화와 같은 이 특정한 역사적 연세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궁금해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특정한 사례는 일반화에 도움을 주고 그냥 특정한 사례를 궁금해하는 것 자체에 정당함이 있기도 하고, 반면에 특정한 사례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말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연구해서 일반화를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형성하는 것은 많은 사례, 여러 사례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여러 사례를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이 특정 사례를 연구하는 것의 한계점에 대해서 제시가 되면서 이 주장이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관찰이 불가능할 때 그 계보가 존재하더라도 현실적인 또는 윤리적인 이유로 실험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인과적인 변수들이 특정 사례들끼리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사례들의 행동,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역사학자도 과학자를 필요로 한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역사적인, 과학적인 연구에 역사적인 연구, 즉 특정 사례를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것, 과학적인 연구,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를 하는 것, 이러한 연구들의 서로 보완적인 역할의 중요성이거든요. The importance of 보완적인 이런 이 말을 complementary roles 상호 보완적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6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 역사학자들도 또한 필요로 한다. 과학자들을 또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제를 묻는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빈칸을 추론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